아이고, 시끄러워. 재수없게 아침부터 무슨 곡소리야. 시어머니가 뜨거운 미역국을 싱크대에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튀어 며느리의 맨발 위로 쏟아졌어요. 얼음 주머니요, 어머님. 화상에는 걸레 줬으니까 바닥이나 닦아. 30번째 생일 아침, 앞이 보이지 않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누런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앞 못 보는 아내는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 능력은 인정 안 하는 거야? 능력? 넌 그냥 개코 가진 맹인일 뿐이야. 내즈 같은 천재들이랑 비교하지 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천재 조향사 내즈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을요. 3개월 뒤 화려한 파티장. 무대 위에 선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에르 회장이자 조향사 내즈 한지은입니다. 그녀의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 며느리의 충격적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지은의 30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좁은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은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끝의 감각만으로 냄비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가득한 손가락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을 훑어 내려갔어요. 미역국이 완성되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는 생일이지만 스스로라도 축하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안방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자가 잠옷바람으로 식탁 앞에 털썩 앉았어요. 이게 뭐야? 명자가 미역국 그릇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라서. 생일? 네 생일이 대수야? 아이고, 국이 미지근하잖아. 방금 불을 껐는데요. 아직 뜨거울 텐데. 뭐, 말대꾸야? 명자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명자는 벌떡 일어나 가스레인지 위 냄비를 집어들더니 싱크대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쨍그랑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국물이 맨발 위로 튀어올라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끄러워. 재수없게 아침부터 곡소리야. 명자가 낡은 걸레를 지은 앞에 툭 던졌습니다. 얼음 주머니요, 어머님. 화상에는 걸레 줬으니까 바닥이나 닦아. 지은은 무릎을 꿇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베어 피가 흘렀지만 신음을 삼켰어요. 3년간 이 집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지은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강민석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민석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민석은 피 흘리는 아내를 힐끗 보고는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손 좀 봐줘. 피가. 또 시작이야? 맨날 사고만 치고. 민석은 쇼핑백이 구겨졌는지 살피며 식탁으로 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지은아, 앉아봐. 할 얘기 있어. 이게 뭔데? 이혼 서류야. 지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혼하자고. 지긋지긋한 이 생활 오늘로 끝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눈 멀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밖에 데리고 나가면 창피하고
나 이제 루미에르랑 계약하면 상류층 되는데 앞 못 보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버린다는 거야? 서로를 위한 거지. 위자료 포기하고 도장 찍어. 잘 됐다. 알터니가 빠지는 거지. 명자가 손뼉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민석의 사업 초기를 떠올렸어요. 민석은 지은의 장애인 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를 차렸습니다. 밤마다 지은에게 몰래 조양 조언을 구했죠. 지은의 천재적인 후각이 만들어낸 레시피로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 버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인정 안 하는 거야? 능력? 넌 그냥 개코 가진 맹인일 뿐이야. 네즈 같은 천재들이랑 널 비교하지 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은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인주를 찾아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됐다. 명자가 지은의 방으로 달려가 점자책과 흰 지팡이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제 남이야. 당장 나가. 민석이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지은의 코트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마지막 선심이야. 회사로 찾아오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한다.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은 지은에게 경비원이 빵과 우유를 건넸지만 지은은 허공을 응시하며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 시각 집안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연녀 수진까지 불러들인 민석과 명자가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정오를 알리는 손목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변했어요. 지은은 흰 지팡이를 가방에 넣고 낡은 슬리퍼 대신 미리 챙겨둔 하이힐을 꺼내 신었습니다. 부르릉. 아파트 입구로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 세단 세대가 들어와 지은 앞에 도열했어요. 가장 앞 차량에서 검은 슈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이도현이었어요. 도현은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던 민석이 그 광경을 봤지만 너무 멀어서 그 대상이 지은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차에 오르기 직전 지은은 아파트 창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작별이 담겨 있었죠. 검은 세단의 문이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이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차량 내부의 방음 유리가 올라가자 지은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어요.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도연이 태블릿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조부님의 유언장입니다. 이혼이 확정되면서 모든 상속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0세까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가정을 유지해야만 가문의 유전병을 피하고 진정한 후계자로 인정한다. 지은은 그 조건을 3년간 이를 악물고 완수했죠. 루미에르 지분 양도 서류 준비됐지? 예,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의료진을 한국으로 불러 바이오 인공 각막 이식 수술 진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강민석이 회장님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최명자가 회장님 명의로 사채를 쓴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비자금이 8억, 사채가 3억입니다. 당장 고소하시겠습니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이거든. 가장 행복할 때 지옥을 보여줘야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은은
창가에 섰습니다. 손에는 민석이 예전에 선물했던 싸구려 향수병이 들려 있었어요. 지은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다려, 강민석. 네가 가장 웃을 때 울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민석의 회사에 파격적인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루미에르 본사에서 보낸 1차 계약서였어요. 이거 봐, 어머니. 루미에르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민석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역시 대단해. 명자가 손뼉을 쳤어요. 내 사업 수완이 어딜 가겠어? 그 맹인년 버리길 잘했지? 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루미에르 담당자가 계약금을 미리 당겨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민석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2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공장 부지를 사들이고 사무실도 넓혔어요. 오빠, 나도 법인카드 좀 써도 돼? 내연녀 수진이 민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 써. 마음껏 써. 곧 돈이 쏟아질 거니까. 수진은 법인카드로 명품을 사들였어요. 지은이 쫓겨난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안방을 차지했죠. 하지만 명자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며느리라는 게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어머님, 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가사도우미 부르면 되잖아요. 뭐, 이것 봐라. 건방지게. 명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새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 무렵 지은은 수술을 앞두고 루미에르 조향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연구실 한쪽에는 민석이 훔쳐간 향수 레시피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역시 그대로네. 지은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미완성작이었어요. 특정 온도나 강한 조명에 노출되면 3개월 뒤 악취를 풍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민석은 그것도 모른 채 대량 생산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시한폭탄 같은 재고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지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도연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조부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도연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 편지를 듣고 있다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거겠구나. 할아버지는 널 믿는다.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똑바로 봐라.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반드시 빛을 찾아서 가업을 잇고 나를 짓밟은 자들에게 되갚아줄게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은 루미에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저기요, 네즈 작가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은데. 네즈 작가님은 제품 숙성이 완료되는 3개월 뒤 창립기념 파티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3개월이요?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민석은 전화를 끊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조향사 네즈를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 네즈가 바로 자신이 버린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뒤 수진이 민석 사무실 금고를 몰래 열었습니다. 서류를 빼돌려 자기 몫을 챙기려던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민석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구경하는 거야. 구경? 금고를? 민석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우리 아들이 글로벌 기업이랑 계약해요. 장애인 며느리 쫓아낸 게 신의 한 수였지. 하지만 정작 마트에서 카드 결제가 막혔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아니, 이게 왜 안 돼요? 손님, 한도가 초과됐네요. 뒤에 줄 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나왔어요.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의료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그 순간 민석의 공장에서는 막 생산된 향수병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면 썩어버릴 시한폭탄들이었죠. 재앙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은 3개월 뒤로 흘렀습니다. 민석이 생산한 향수가 시장에 풀린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석의 책상 위에 금박으로 빛나는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미에르 창립 50주년 파티 초대장이었죠. 내지의 정체 공개 및 신규 파트너사 계약 체결식. 민석이 초대장을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왔다. 이날만 기다렸어. 민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루미에르에서 초대장 왔어요. 네즈 작가님 직접 만난대요.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대박 나는 거야? 그럼요. 이번 계약만 따내면 우린 상류층이에요. 민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직원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고객센터에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향수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뭐? 썩은 냄새? 피부 발진이 생겼다는 클레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블랙 컨슈머들이겠지. 무시해.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하지만 대표님, 시끄러워. 나 바빠. 파티 준비해야 된다고. 민석은 직원을 내쫓았습니다. 클레임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루미에르와 본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거든요. 그 시각 루미에르 본사 회장실에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가 드러났어요. 3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친 지은이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석 제품 불량 사태 보고서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건넸어요. 지은은 서류를 훑어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예상대로네. 정확히 3개월 만에 썩기 시작했어. 리콜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강민석은 알고 있어?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티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더군요. 지은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 빛을 잃었던 눈이 이제는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좋아. 파티장에서 모든 걸 끝내자. 파티 전날 민석은 명자와 수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일 파티에 최고급으로 차려입고 와야 해. 빚을 내서라도. 오빠, 나 이 드레스 어때? 수진이 휴대폰으로 명품 드레스 사진을 보여줬어요. 좋아, 그거 사. 카드 한도 풀어줄게.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한복 새로 맞춰야겠다. 재벌들 앞에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요, 어머니. 마음껏 하세요. 내일이면 우리 인생 달라질 거예요. 세 사람은 들뜬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곧 닥칠 재앙은 꿈에도 모른 채요. 파티 당일 저녁이 밝았습니다. 루미에르 본사 파티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각국에서 날아온 귀빈들과 기자들로 북적거렸죠. 민석과 명자, 수진이 파티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최고급 양복을, 명자는 금박 한복을, 수진은 몸에 딱 붙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윽, 이게 무슨 냄새야? 민석이 코를 막았어요. 퀴퀴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맡아본 것 같았죠.
재수없게 무슨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게. 명자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냄새는 지은이 3년간 집에서 쓰던 싸구려 섬유유연제 냄새였어요. 지은이 파티장 공조 장치를 조작해서 민석 일행이 들어올 때만 나도록 설정해둔 거였죠. 민석은 냄새를 털어내듯 고개를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티장 곳곳에 배치된 임원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아부를 떨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석입니다. 이번에 루미에르와 계약하게 된. 하지만 임원들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냉대했어요. 뭐야, 왜 저래?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불안해진 민석은 술을 연거푸 들이켰어요. 그때 파티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며 무대 위로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루미에르의 진정한 주인이자 신의 코를 가진 분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의 원형 리프트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등만 보인 채 서 있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 가녀린 어깨선. 민석의 눈이 흔들렸어요. 저 뒷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수진이 민석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저 여자 머리 스타일이랑 체형이 전 부인이랑 똑같은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민석이 술에 취해 눈을 비볐어요.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또렷하게 빛나는 눈동자, 차갑고 서늘한 미소,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하지만 정면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친 민석과 명자는 숨이 턱 막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3개월 전 맨발로 쫓아냈던 그 지은이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지은은 정확히 민석이 서 있는 곳을 응시했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로 시선을 고정한 채 마이크를 잡지 않은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랜만이야, 여보.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석은 그 입모양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들어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파티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루미에르의 회장이자 조향사 네즈 한지은입니다. 그 한마디에 파티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어요. 네즈가 한국인이었어? 저렇게 젊은 여성이? 루미에르 회장이라고?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저건 내 아내야. 앞 못 보는 병신이라고.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민석을 제압했어요. 민석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거 나. 전현이 내 아내라고. 사기야, 사기.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지은은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어진 민석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은에게서 풍기는 향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땀 냄새, 싸구려, 비누 냄새가 아니었어요. 고귀하고 압도적인 향이 민석의 코를 찔렀습니다. 명자가 그 위압감에 눌려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민석이 벌벌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눈이 보이는 거야?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지은이 싸늘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려준 덕분에 세상이 아주 잘 보이네. 그때 도연이 지은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은의 허리를 감싸며 섰어요. 민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남자를 알아본 거였어요. 너, 그때 이혼 서류 가져왔던 변호사잖아. 이제야 알아보시네요. 도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둘이 짜고?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멍청했던 거지.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지은이 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파티에 와줘서 고마워요. 내 복수의 증인이 꼭 필요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민석을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가 회장님 전 남편이래. 장애인 아내를 버렸다면서? 쯧쯧,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수지는 상황이 불리함을 깨달았습니다. 슬그머니 민석 곁에서 떨어져 군중 속으로 숨었어요. 지은이 손짓하자 무대 스크린에 서류가 떴습니다. 민석의 회사와 맺으려던 가계약서였어요. 지은은 빨간 펜을 들어 크게 X표를 그었습니다. 계약 불가. 지은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어요. 안 돼. 계약금 주기로 했잖아. 민석이 이성을 잃고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재빠르게 민석의 팔을 꺾어 제압했어요. 어딜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어. 민석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중계되었어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재벌가 며느리의 사이다 복수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은이 멍하니 서 있는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비싼 그릇들, 이제 제가 다 깨뜨려 드릴게요. 명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경호원들이 민석을 파티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잔액 부족.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 통장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도연이 지은을 파티장 테라스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떨리세요? 조금.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오늘 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지은이 도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함께 묘한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죠. 테라스 아래로 파티장의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민석의 절규, 명자의 통곡, 기자들의 함성. 지은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지옥은 내일부터거든. 다음 날 아침 루미에르 회장실 앞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석과 명자가 들이닥친 거였어요. 회장님 만나게 해줘. 당장.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비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예약 없으신 분은 만나실 수 없습니다. 예약?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 전 남편이라고. 로비에서 대기해 주세요. 민석과 명자는 로비 소파에 내쫓기듯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되어서야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들어오시래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의 드레스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다시 합치자, 응? 지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은은 책상 위에서 소독제를 집어들었어요. 민석이 무릎 꿇은 바닥에 칙칙 뿌렸습니다. 더럽게 됐네.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내가 뭐든 할게. 뭐든. 지은이 책상 위에 있던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민석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게 뭔데?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기술 도용 및 특허권 침해 소송장, 손해배상 청구서. 당신이 훔쳐간 레시피는 루미에르의 등록 특허 기술이야.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그 레시피는 미완성작이었어. 지금쯤 당신 네 창고에 있는 향수들 전부 썩어가고 있을 텐데.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부터 쏟아지던 클레임 전화가 떠올랐어요. 제품 변질, 리콜 요구, 피부 발진. 전부 사실이었던 거죠. 아, 아니야. 그럴 리가. 민석이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창고 상황이 어때?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재고 전량에서 악취가 나요. 피해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와서 난리예요.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명자가 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어요. 지은아, 제발. 우리 민석이가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은은 발로 명자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3년 전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재수없게 곡소리 내지 말고 바닥이나 닦으라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테이블 위에 찻주전자를 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바닥에 쏟았어요. 걸레 가져다가 닦으세요, 어머님. 잘하시잖아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어요. 치욕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집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민석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들었어요. 인연이 감히. 민석이 재떨이를 휘두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전기 충격기가 민석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으악! 민석이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어요. 도연이 민석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횡령,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가 추가된 고소장입니다. 합의는 없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나 선임하세요. 뭐? 횡령? 배임? 당신이 빼돌린 비자금 8억, 시어머니가 회장님 명의로 쓴 사채 3억. 전부 증거 확보됐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민석에게 보여줬어요. 법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당신 회사, 집, 차량. 지금 이 순간 가압류 집행이 시작됐어.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안 돼. 안 돼. 민석이 절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석과 명자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어요. 질질 끌려가면서도 명자는 악을 썼습니다. 지은아, 이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끌려나가는 두 사람에게 직원들이 소금을 뿌렸어요. 꺼져. 다시는 오지 마. 회사 밖은 더 처참했습니다. 썩은 향수 뉴스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채권자들도 몰려와 있었죠. 저놈이야.
사기꾼. 내 돈 내놔. 민석과 명자는 성난 군중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머리채를 잡히고 멱살을 잡혔어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지은은 고층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미떼처럼 엉겨붙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버둥 치는 민석이 보였어요.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고개를 들었어요. 도끼를 품은 눈으로 지은이 있는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안 당해. 두고 봐. 도연이 지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니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어둠이 내린 골목길. 만신창이가 된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접니다. 강민석이요. 신체 포기 각서 쓸게요. 당장 10억만 빌려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 그 잘난강 대표가 나한테 손을 벌리네. 좋아, 대신 이자는 월 5부야. 상관없어요. 여론전 한 번이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민석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최후의 도박을 건 거였어요. 사채업자에게 10억을 빌린 민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어요. 얼마면 되겠어? 민석이 뭉텅이로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재벌려 한지은 대국민 사기극. 이 제목으로 영상 만들어. 조회수 터지게. 유튜버의 눈이 번쩍였어요. 이 정도면 화끈하게 해드리죠. 며칠 뒤 자극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한 여자가 인터뷰에 나왔어요. 민석에게 돈 받은 예전 아파트 이웃이었죠. 지은 씨요? 밤마다 멀쩡하게 운전하고 다녔어요. 장애인인 척 연기한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자를 찾아갔어요. 이 여자 얼굴로 영상 만들어. 다른 남자랑 미래하면서 시댁 욕하는 거. 비용이 꽤 드는데요. 돈은 상관없어. 진짜처럼 만들기만 해. 조작된 음성 파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영상 속 지은이 낯선 남자와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 그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가짜였지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뭐야, 지은이 저런 여자였어? 장애인 코스프레로 동정심 팔았네. 루미에르 불매한다.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겼습니다. 루미에르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죠. 루미에르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와 달걀과 오물을 던졌습니다. 한지은 사퇴하라. 거짓말쟁이 물러가라.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장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 정지를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사들이 지은을 압박했습니다. 지은은 쏟아지는 악플을 보며 손을 떨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인 시야 흐림 증상이 온 거였죠. 안 돼. 또 안 보이면 어떡해. 지은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다시 앞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어요. 민석은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전처에게 누명을 쓴 피해자예요. 악어의 눈물이었지만 사람들은 동정했어요. 민석은 뻔뻔하게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경영권 넘기고 합의금 500억 줘. 그러면 영상 내리고 선처해 줄게. 뭐라고? 거절하면 남은 인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할걸.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 법무팀을 총동원했어요.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광기에 휩싸인 여론은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증거 조작이겠지. 재벌이니까 뭐든 할 수 있잖아. 도연이 지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 포기할까봐.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년을 버텼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도연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내가 보고 해결할게요. 나를 믿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민석이한테 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버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 연녀 김수진이요. 도연은 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어요. 파티 이후 민석에게 버림받은 수진은 허름한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모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겁에 질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입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멍, 강민석한테 맞은 거죠? 수진이 움찔했어요. 저리 가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알고 있어요. 민석이가 당신을 산업 스파이 단독 주범으로 신고하고 해외로 도망치려 한다는 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죄를 당신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믿기 싫으면 확인해봐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민석이 경찰에 수진을 신고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내가 뭘 해야 하죠? 민석이 조작 영상 만들라고 지시한 거 증거 있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과 송금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다 있어요. 그 인간 내 앞에서 다 떠벌렸거든요. 도연이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지은에게 달려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결정적 증거요. 지은이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눈먼 것 하나 병신 만드는 건 돈이면 다 돼. 딥페이크 진짜처럼 만들어. 지은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트라우마를 떨쳐내듯 선글라스를 벗어던졌어요. 기자회견 준비해. 정면 돌파한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민석이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저 여자가 뭔 변명을 늘어놓을지 구경이나 하자고.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단상에 올랐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숨을 한번 내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류들이 떴어요. 지은의 시각장애 진단서 원본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의 수술 기록, 30년간의 암과 진료 기록이 줄줄이 공개되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다 진짜야? 30년치 기록이라고? 지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어요. 눈먼 것 하나 병신 만드는 건 돈이면 다 돼. 딥페이크 진짜처럼 만들어.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사채업자한테 10억 빌렸으니까 유튜버들 다 매수해. 여론 뒤집는 건 일도 아니야. 민석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 유튜버들에게 송금하는 계좌 내역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날짜, 금액 받는 사람 이름까지 선명했어요. 민석의 변호사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야, 어디가? 내 변호사잖아. 민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민석에게 돌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지은이 휴대폰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석이 보낸 협박 문자였어요. 경영권 넘기고 500억 줘. 안 그러면 남은 인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할걸. 지은이 천천히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과 헌신의 실체인가요?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 광역수사대가 들이닥쳤어요. 강민석 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협박, 무고,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수진이가 배신했어. 민석이 발악하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멀쩡하게 두 발로 서서 발버둥 쳤습니다. 기자들이 경악했어요. 휠체어도 연기였어? 저 남자 진짜 사기꾼이네. 카메라가 민석의 멀쩡한 다리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경찰이 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석이 질질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지은아,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부잖아. 이혼했어요. 당신이 원해서. 지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때 객석에 숨어있던 명자가 뛰쳐나왔어요. 지은에게 달려들려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연이, 우리 민석이한테 이러면 안 돼. 최명자 씨, 공범 혐의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명자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모자가 나란히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민석과 지은의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이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 민석이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울부짖었어요.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루미에르 주가가 폭등했어요. 불매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사과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루미에르 제품 다 사겠습니다. 사이다 복수 응원합니다. 이사회도 태도를 바꿨어요. 배신했던 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을 지나쳐 회견장을 나왔습니다. 텅 빈 회견장에 지은과 도연만 남았어요. 도연이 지친 지은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어요.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도연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앞만 보면 돼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어둠이 완전히 걷히고 찬란한 빛만이 남은 밤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법정에 섰어요. 사기, 횡령, 공갈, 무고 등 10여 개의 혐의가 병합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2년이요? 말도 안 돼. 민석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교도관들이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철창 안에서 민석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지은의 차가운 눈빛이 꿈속에서도 그를 따라다녔죠. 명자는 더 비참했습니다. 빚쟁이들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전 재산을 뺏겼어요. 결국 쪽방촌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가 폐지를 줍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길가 전광판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루미에르 한지은 회장, 올해의 기업인상 수상. 화면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명자는 폐지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도 편하지 않았어요. 내부 고발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신상이 털렸습니다. 얼굴을 숨긴 채 지방 공장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야 할 운명이었죠. 반면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루미에르 수익금으로 조향학교를 설립했어요. 학교 이름은 빛의 향기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였죠. 개교식 날 지은이 강단에 섰습니다. 맹인 안내경과 함께 입장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지은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뒤 지은이 교정을 거닐었습니다. 라일락 나무 아래에 도연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지은 씨. 도연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져봐요. 지은이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어요. 점자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빛, 나는 당신의 그림자. 지은이 점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지은을 꼭 안아주었어요. 라일락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재벌가의 화려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후원하는 장애 아동들과 함께하는 야외 가든 파티였죠. 하객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예전 아파트 경비원 박 노인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정말 잘 되셨어요. 박 노인이 지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저씨, 그때 빵이랑 우유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해요. 지은이 박 노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은과 도연은 공항으로 향했어요. 신혼여행 대신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떠나기로 했거든요.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회장님 부부 신혼여행 대신 의료 봉사. 뉴스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췄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도연이 물었어요. 내가 겪은 시련이 그냥 고통이 아니었구나 싶어.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였던 거야. 지은이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뭐 적어요? 새 향수 이름. 리버스, 재탄생이라는 뜻이야. 지은이 노트를 도연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향기가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도연이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 년 뒤 펜트하우스 거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아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도연의 아이였어요. 아이의 손에는 엄마가 만든 향수병이 장난감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만든 거야? 응, 엄마의 첫 번째 향수야. 지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거실 한쪽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지은의 조부가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가문의 비극적 유언은 지은에 대해서 행복으로 끝났습니다.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눈은 마음을 볼 때 떠지는 거야. 지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향수병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리버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그 향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빛과 향기로 가득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개무시하던 시어머니와 남편. 생일날 아침 뜨거운 국물을 튀기고 이혼 서류를 던지며 쫓아냈죠. 앞 못 보는 아내가 창피하다며 버렸던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천재 조향사 네즈가 바로 그 며느리였다는 사실을요. 3년간 참고 견뎌온 지은은 마침내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남편이 훔쳐간 레시피는 3개월 만에 썩어버렸고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딥페이크로 여론을 조작하려던 민석의 계획도 내연녀의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었죠. 결국 민석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반면 지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향학교를 세우고 자신을 지켜준 도연과 결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세상을 보는 능력이라고 했죠. 진정한 눈은 마음을 볼 때 떠지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